안녕하십니까. 시효의 빛의 서진우 본부장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그 특별한 손님의 소개는 잠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병역특례 실사가 발표가 됐어요. 네. 실사가 발표가 됐는데 그 실사 발표에서 해당 사항이 없는 분들은 네. 탈락한 건가요? 탈락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그렇다고 상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겐 2024년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병역특례 컨설팅만 10년 넘게 해오신 병역특례 마스터 조상일 이사님을 모셨습니다. 이사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005년도부터 병역특례 플랫폼 K서치를 운영을 하면서 병역특례와 관련된 자문을 이제 지속적으로 진행을 해오고 있는 조상일입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그리고 구독자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뭐 10년 이상 병역 특례를 하셨다라고 하시는데 네. 성공률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좀 확률은 좀 어떻게 되시나요? 보통 이제 자문 의뢰한 기업, 네네. 이제 작년 같은 기준으로 봤을 때 작년 네, 기준 50개 업체 중에서 47개 정도 선정이 됐으니까 한 95% 95% 이상이네요. 네네. 그러면 뭐 거의 다 됐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네네. 네. 그러면 많은 회사들이 병역 특례를 이제 선정 받으려고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왜 하려고 하는 거죠? 어떤 장점이 있는 거예요? 우선 제일 첫 번째는 네. 인력난입니다. 인력난. 이제 제조업 같은 경우에 직원을 채용을 했을 때 하루나 이틀 정도 근무를 네. 하고 이 회사가 지속적으로 근무하기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다음날 안 나옵니다. 아, 그래요? 그런 이제 대표님들이 이제 그런 케이스들을 많이 이제 네. 겪다 보니까 사람 구하는 게 이제 어렵다라는 상황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지금은 코로나 사태가 어느 정도 좀 진정이 돼가고 있는 네, 상황이기는 그렇죠. 네. 하지만 2021년도쯤에 네. 그때는 이제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아. 이제 유입이 줄게 되면서 이제 직원은 안 구해지고 그러면 이제 이 인력난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라는 상황을 이제 직원한테 네. 찾아봐라라고 지시를 했을 때 네네. 인터넷에 이제 서칭을 해보면 다 이제 병역특례라는 아. 제도 외에는 네네. 인력을 지원을 해주는 제도가 없다 보니까 신청하는 업체도 그때부터 굉장히 폭발적으로 많이 늘어났죠. 아, 그랬군요. 네. 그러면 인력난에 대한 문제가 좀 심각하죠. 이제 앞으로도 네네. 특히 뭐 MZ 세대들도 계속 네. 뭐 하루 이틀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딱 나왔다가 마음에 안 들면 그만두고.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는데 그러면 올해 이제 신청하셨던 대표님들이 많을 거잖아요. 네네. 그 이분들이 탈락한 이유는 왜 그런 거죠? 우선 이제 탈락하시고 나서 네. 이제 저한테 문의를 주시는 이제 네네네. 기업의 가장 뭐라 그럴까 많은 케이스는 네. 우리 회사가 몇 점인지를 모른다라는 거죠. 몇 점? 네. 예를 들어서 네네. 서울대학교에 입학 원서를 내야 되는데 네. 내 수능 점수가 몇 점인지 모르는 거예요. 아, 네. 막 수능 점수가 100점인데 서울대 지원을 하고. 그렇죠. 그런 네. 느낌인 거죠. 아, 그러면 그 점수라는 게 네네. 어떻게 책정을 하는 건가요? 그게? 우선 좀 복잡합니다. 평가는 복잡. 네네. 네, 항목이 한 40가지 정도 되다 네. 보니까 이 40가지 항목에 대해서 일일이 하나하나 체크하고 그다음에 이 가점 항목은 언제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되느냐라는 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정보를 다 일일이 파악을 해야 되다 보니까 직원분들이 혼자서 이 업무를 담당을 해서 진행하기에는 굉장히 버거운 거죠. 정보 찾다 끝나요. 그렇겠네요. 네네. 평가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게 그러면은 똑같은 거네요. 아파트 청약처럼 뭐 가점? 그렇죠. 점수가 높아야지 네. 예, 되는 거고. 그러면 이렇게 이사님께서는 이 업체에서 이제 의뢰를 받게 되시면 네네. 이런 가점, 뭐 점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을 하시는 거예요?
우선은 회사에 이제 방문을 해서 그 회사가 이제 어떤 부분을 갖추고 있느냐라는 네네. 부분을 이제 그 자리에서 직접 문의를 하기도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사전적으로 화면을 잠깐 보시면 네네. 화면을 잠깐 보실까요? 제가 우선은 뭐 업체 번호를 이제 그냥 입력을 하나 해오긴 했는데, 네네. 이제 대표님하고 이제 소통을 하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지금 화면처럼 이제 그 회사에 대한 정보를 분석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동으로 이게 막 혼자 네네. 막 분석을 하네요. 네네. 이 시스템을 혹시 이사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네네. 제가 이제 엑셀에서 이제 이런 프로그래밍을 다 해서, 왜냐면 이제 저는 빠르게 네. 이제 업체를 분석을 해야 되는 단계인 거지. 지금 뭐 처음 이제 컨설팅 시작해서 뭐 벤처기업 인증이 어떻게 되고 이런 네네.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 관련 없이 좀 빠르게 그 회사를 분석할 수 있도록 이제 이 자료를 이제 만든 네. 상황이고.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는 네네. 병역 특례에 대해서 많이 모르다 보니까 네네. 이제 만약에 대표님께서 병역 특례를 이제 물어보시면 네. 이제 체크리스트라는 그 종이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대표님 뭐 이거 있으세요? 뭐 벤처, 연구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질문을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 이사님께서는 여기 그냥 질문도 하시겠지만 네. 이렇게 자동으로 네네. 이거 엄청나게 편리한 시스템이네요. 끝났습니다. 벌써 분석이 끝났어요? 네, 끝났습니다. 진짜예요? 네, 이 네. 대광 케이블이라는 회사는 네네네. 업체 정보는 뭐 나중에 모자이크가 네. 될 수도 있겠지만 우선은 2022년도에 네. 제가 이제 신청을 진행을 해드렸던 업체고, 네네. 여기에 보시면 지금 뭐 메인비즈 인증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노비즈 인증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벤처기업은 지금 날짜가 안 나와 있긴 한데, 벤처기업이 네. 예전에는 그 사이트에 이렇게 자동 접속하는 거를 이렇게 방해를 안 했는데, 네, 지금은 이제 그거를 캐치를 해서 아까처럼 뭐 인증키를 입력하는 네네네.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거는 이제 날짜는 제가 좀 따로 확인을 할 거고, 네네. 지금처럼 이제 2022년도 6월 네. 신청을 대비하기 위해서 22년도 초반에 네. 인증을 다 취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뿌리 기업, 소재 부품 장비 전문 기업, 네네. 그다음에 벤처, 이노, 메인비즈, 그다음에 연구소 같은 경우도 기존에 이제 없어졌던 네. 상황이 있기 때문에 21년도 12월에 이렇게 지정을, 그러니까 연구소 설립을 진행을 해드렸었던 상황이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다른 컨설팅 하시는 분들은 네네. 솔직히 뭐라 그럴까, 이 업체에 대해서 네. 이런 인증들이 있느냐라는 거를 하나도 모르고 가세요. 네. 정보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쵸. 상담을 간다. 그렇죠. 이거는 상담이 아니잖아요. 그냥 진짜 질문을 하러 가는 거지. 네, 질문을 하러 가는 네, 상황인 거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뭐 직원이나 그 다음에 이제 그 연구소 인증, 뭐 특허가 있는지,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산업기능원으로 이제 지정되어 있는 업체냐라는 네네네. 것도 이제 체크가 되는데, 어떤 분들은 지정이 되어 있는 업체에 가서 병역특례업체 지정을 받으시죠라는 얘기를 해요. 모르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컨설팅도 그렇고 어떤 부분도 그렇고, 우선은 제가 회사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네네. 그럼 이제 이 부분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처럼 이제 이 회사에 대한 평가를 네, 하게 되는데, 이게 가점표. 네, 요게 이제 그거죠? 지금 작년 기준으로 되어 있는 작년 기준으로. 상황이긴 한데, 네네. 그 자리에서 이제 지금 뭐 이 회사의 점수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느냐라는 부분을 바로 이렇게 체크를 하면, 지금 연구소 있고, 그 다음에 뭐 소재 부품 장비 전문 기업 있고, 뿌리 기업 있고, 벤처 기업, 이노비즈, 메인비즈, 이렇게 점수가 다 자동으로 이렇게 집계가 됩니다. 그러면 그렇군요. 네, 그 자리에서 제가 이제 보면서 네네. 지금 어떤 부분들이 갖추어져 있는지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떤 부분들을 좀 진행을 하셔야 되고, 네, 뭐 개선 방향이나 진행 뭐 방향 다 잡아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점수가 몇 점 정도로 해서
안정적으로 선정이 됩니다라는 것까지 그 자리에서 즉답을 해드릴 수 있는. 네. 안정적으로 선정이 된다. 이게 네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떤 것들이 부족한지에 대해서 미리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파악을 했을 때 좀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부분들을 좀 쉽게 채워서 점수를 좀 가점? 네, 네네. 이걸 올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사님께서 이렇게 쭉 해주시는 거군요. 네네. 네. 그러면 이게 제가 아파트 청약하고 자꾸 비교를 하는데 네. 그 가점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아파트 청약 같은 경우에는 커트라인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네. 혹시 이 병역 특례도 커트라인이라는 게 따로 있는 건가요? 따로 있습니다. 아, 네. 있어요. 네. 왜냐하면 상대평가로 상대평가. 네, 네네. 진행이 되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뭐 작년 작년. 네. 기준으로 했을 때 한 3,000개 정도 3,000개. 네, 업체가 이제 신청을 했고 보통 병무청에서 1년에 네네. 이제 한 800개에서 900개 정도 신규 업체를 지정을 해주게 되는데 3,000개 업체를 체크를 다 해서 점수를 매긴 다음에 네. 이 중에서 900개만 선정이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그래서, 네. 점수가 매년 바뀌는 건가요, 혹시? 네, 매년 바뀌고 있습니다. 매년? 네. 그러면 매년 바뀐다라고 하는 거는 올해는 작년보다 높아졌을 것 같은데 이게 매년 뭐 그런 점수가 높아지는 네, 예, 올라가고 그런 있습니다. 건가요? 2021년 네네. 정도부터 했을 때 보면은 뭐 한 33, 35, 36 이렇게 지금 계속 점수는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커트라인이. 네. 왜 올라가는 거예요? 2020년까지만 해도 신청한 업체에 한 20%밖에 안 떨어졌어요. 대부분이 80%가 합격. 네. 네. 그러면 이때는 솔직히 준비가 잘 안 돼 있어도 네네. 네, 선정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로나 오면서 코로나. 네. 그다음에 이제 신청하는 업체가 대폭적으로 증가가 되면서 21년에 전체 업체 중에서 40%가 합격을 했습니다. 40%요? 네, 60%가 떨어졌죠. 그러면 네. 예전에는 합격률이 80% 정도가 됐었는데 네. 지금은 40%밖에 안 된다? 그게 21년이요. 21년이 40%. 22년에는 30%가 합격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계속 줄어들어서 올해도 줄어서 이렇게 탈락하신 분들이 많으신데 네네. 굉장히 쉽지가 않네요. 그쵸. 떨어진 업체들은 이게 우리가 이제 혼자 자체적으로 네네. 진행하기는 쉽지 않겠다라는 거를 이제 느끼니까 제소했던 70% 정도의 업체가 네. 대부분 이제 컨설팅을 많이 의뢰를 하겠죠. 거기다가 또 올해 이제 신규로 희망하는 업체까지 또 더해지니까 네, 당연히 이제 컨설팅 받은 업체들은 점수를 뭐 적어도 아무튼 10점이든 20점이든 상승을 시키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커트라인은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네. 아까 그 서두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직원분 혹은 대표님들께서 이런 것들을 다 챙기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커트라인도 있고 가점도 있고 그럼 가점 올리는 방법이 아까 그 우리 체크리스트에서 네. 한 뭐 40가지 정도 그중에 네네. 이제 안 돼 있는 것들을 이제 하잖아요. 네네. 그럼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정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무 어렵기 때문에 진짜 전문가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물론 이제 뭐 정부에서 이렇게 진행하는 네네. 사업들은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네. 신청이 가능하긴 합니다. 그렇죠. 자체 네. 신청이 가능하니까 그쵸. 직원들한테 시켜가지고 스트레스 받게 하고 네. 뭐 그러겠죠. 네. 가능하기는 하지만 2020년도라면 20년도. 네, 2020년도에 80% 합격하는 시대였다면 네네. 뭐 자체적으로 하셔도 됩니다. 네, 많이 네. 됐을 것 같아요. 그때는. 네네. 근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네. 뭐라 그럴까 많은 이제 기업들이 점수가 점점 높아지고 있고 컨설팅을 받은 그렇죠. 업체들. 네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선정되는 기업의 거의 한 8, 90% 이상은 컨설팅을 받은 좀 기업들이 선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뭐 직원분들이 솔직히 이 항목들을 하나하나 다 체크를 해서 네. 네. 그러면 이 항목을 언제 또 준비를 해야 되느냐라는 네. 부분도 체크를 해야 되고 네. 준비 서류 있어야 되고 그렇죠. 네. 그럼 정보를 찾다가 그러니까 저한테 전화 오시는 이제 실무 네네. 담당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너무 힘들다라는 얘기를 하세요. 그럴 것 네. 같아요. 처음 보는 내용인데 네. 이거를 어디서 찾아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찾아봐도 내용도 잘 안 나오고 그렇죠. 막막한 거죠. 아, 직원분들 네네.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면 이분이 퇴사합니다. 퇴사하는 상황까지. 네.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네, 인력난을 네, 해결하기 위해서. 병역특례라는 제도를 그렇죠. 도입을 하려고 했는데 네. 네, 직원분은 퇴사를 하시고 네, 오히려 마이너스 1이 됐네요.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발생되는 문제는 병역특례 업체로 이제 지정이 돼야 되는데 돼야 되는데. 직원한테 맡겨놨더니 네. 이 직원이 물론 본인이 만약에 병역특례를 해야 되는 대상자라면 네네네. 굉장히 적극적으로 준비를 하겠죠. 그렇죠. 네, 이 제도가 지정이 돼야 네. 내가 병역특례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열심히 하겠죠. 그렇죠. 네. 근데 대부분의 진행하시는 담당자들은 네. 이미 군대를 갔다 오셨거나 네. 여성분이시거나 네, 맞아요. 네, 이렇습니다. 그럼 이분들이 과연 대표님만큼의 니즈가 있을 것이냐라는 거죠. 네. 아, 그러니까 업무를 그렇겠네요. 네, 진행을 하면서 저도 보면 약간 회사의 담당자분들이 좀 니즈가 이렇게 약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직원이다 보니까 대표님만큼 마음이 그렇게 네. 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일도 많고. 네. 네. 이 업체가 이제 탈락을 아, 했을 때, 그러니까 문의 주시는 업체 중에 우리 회사에 병역특례를 해야 되는 네. 대상자가 있기 때문에 이 병역특례 제도를 도입을 하려고 합니다라고 문의를 주신 건데 병역특례 업체에서 이제 탈락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 대상자는 그 회사에서 특례를 못하죠. 병역특례를. 아. 그러면 이 친구는 다른 회사를 또 알아봐야 돼요. 또 한 명 그러네요. 나가죠. 네. 네. 병역특례로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진행을 했는데 마이너스 2가 됐죠. 나빠지는 상황이 또. 네. 네. 그런 상황들이 발생이 되고 아. 그러면은 이제 대표님 입장에서는 직원에 대한 인건비도 들어갔고 네, 시간도 들어갔고 근데 직원은 오히려 나갔고 네. 인력난은 가중됐고 네. 이런 상황이 반복이 될 수가 있다 보니까 아. 뭐 저는 가급적이면 꼭 저한테 의뢰를 하셔야 됩니다라는 건 아니긴 한데 네네. 전문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했던 분의 네네. 도움을 받으시면 아. 이런 시행착오도 줄이실 수도 있고 그렇죠. 시간도 네. 절약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비용도 굉장히 많이 절감이 됩니다. 아. 네. 컨설팅을 받는다라는 데 있어서 비용이 들어가기는 네네. 하지만 이 병역특례의 항목 중에 보면 절세를 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네네. 굉장히 많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연구소 같은 경우는 네네. 네, 인력 및 연구 개발비의 네. 상에 이제 들어간 그러니까 경상개발비라고 하죠. 네네. 25%를 법인세에서 감면을 받습니다. 네, 그렇죠. 네네. 네. 근데 좋은 점은 최저한세도 뚫어요. 병역특례 혜택은 아니긴 한데 네네. 병역특례를 하기 위해서 연구소 설립을 했더니 그렇죠. 이 회사에 뭐 예를 들어서 5천만 원 정도 인건비가 들어갔다. 네네. 그럼 1,250만 원 정도를 법인세에서 감면을 받으셨어요. 그럼 그 돈으로 컨설팅, 이제 병역특례 컨설팅 네네. 받으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대표님 입장에서는 솔직히 어,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죠. 안 할 이유가 없네요. 두 번째는 성과급 많이 지급을 하잖아요. 성과급 많이 지급하죠. 네. 네. 성과 공유 기업이라는 게 있어요. 공유기업. 네. 성과 공유 기업으로 지정이 되시면 네. 성과급으로 지급하신 금액의 15%를 법인세에서 또 감면을 받습니다. 법인세 감면을 네. 성과급을 네. 지급을 했을 때 네. 굉장히 좋은 혜택들이 네. 있네요. 뭐 이거는 이제 또 병역특례 혜택은 아니긴 하지만 그렇죠. 네. 벤처기업 인증을 받게 되면 네네. 네, 3년 이내의 기업이 네. 벤처기업 인증을 받게 되면 법인세 50% 감면 네. 향후 5년간 네. 그다음에 취등록세 75% 감면 그렇죠. 네. 그럼 이런 혜택들이 다 부수적으로 따라오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가장 많이 이제 진행되고 있는 사내 근로복지기금
네. 그건 또 제가 우리 본부장님께서 전문이죠. 전문 영역이신 네. 사내근로복지기금 같은 경우도 가점도 들어가고 병특의 가점이요. 네, 병역특례 네. 가점도 2점이 들어가고요. 네. 제가 우리 대표님들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좀 도와드릴 때 이제 병역특례를 이제 받고 계시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 이게 이제 평가를 또 하게 되잖아요. 네네. 그때 가점이 있습니다라고 네네. 이제 말씀을 늘 드리기는 하는데 네. 처음 받을 때도 이게 아까 우리 체크리스트에서 봤던 것처럼 네네. 2점, 네. 2점의 가점. 네. 와, 그러면 35점으로 떨어진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있었으면 합격이죠. 합격이네요. 네.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네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사내근로복지기금 같은 경우는 이제 또 하나 좋은 점이 네네. 신규로 지정을 받을 때도 점수가 들어가지만 그렇죠. 네. 병역특례 업체로 이제 지정이 된 이후에 네네, 맞아요. 기존 업체일 네. 때 기존 업체일 때도 매년 이제 지금 기존 업체가 전국에 한 9,000개 정도 되거든요. 9,000개요. 네. 그럼 이 9,000개 업체가 병무청에 우리 회사에 이제 근무하고 있는 네. 현역 대상자인 분한테 현역 TO를 배정을 해달라는 신청을 하게 돼요. 매년 6월에 네네, 기존 네네. 업체들이. 근데 TO는 3,000명 정도 배정이 됩니다. 3,000명 정도. 9,000개 업체가 있는데 3,000개 정도. 3,000명. 네네. 네, 3,000명이 네네. TO가 배정이 되는데 한 업체에 한 명씩 가더라도 3,000개 회사밖에 못 받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TO를 배정을 해줄 때도 평가를 해서 평가 점수가 높은 회사에서부터 배정이 됩니다. 그때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또 점수가 들어갑니다. 이 평가 또 평가도 가점이 뭐 커트라인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네. 네네. TO가 그거밖에 없으니까. 네. 예. 전국에 병역 특례를 하고 계시는 모든 대표님들, 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필요하시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고요. 네. 예, 병역 특례를 아직 안 하신 대표님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조이사님께 또 상담 받을 수 있도록 좀 도와드릴 거고요. 자, 그러면 올해 이제 지금 이 방송을 하는 이유가 네. 탈락한 대표님들 네네. 예,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지금 이제 발표가 났으니까 네네. 그럼 막 망연자실을 하고 있을 시간이 없죠? 언제부터 준비를 좀 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부터 해야죠. 그렇죠. 네. 네, 뭐, 지금부터 해야 네, 됩니다. 지금부터 네. 하는 게 좋은데. 왜냐면 이게 네. 뭐 시간 자체는 네. 저희가 진행을 해드릴 때 뭐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청년 친화 강소기업이라는 게 있어요. 청년 친화 강소기업. 네, 신청이 이미 끝났습니다. 내년 거를요? 네, 9월 네. 27일에 접수가 끝났어요. 올해. 왜 이 부분이 전년도부터 진행이 돼야 되냐면 9월 27일에 접수가 끝났고 네. 최종 선정은 11월, 12월 정도에 됩니다. 네. 그러면 24년도 6월에 네네. 가점으로 들어가려면 올해 했었어야 돼요. 내년 그러네요. 9월에 하면 네. 2025년 6월에 가점이 들어가겠죠. 네. 이게 이렇게 또 선정을 해주는데 미리미리 좀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네요. 그렇죠. 각 항목마다 신청하는 시기도 다 다르고요. 네.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청년 친화 강소기업 선정해주는 일정 자체가 네네. 1년에 한 번이면 전년도에 끝났으면 이때 안 받아놨으면 24년도 6월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점수는 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 빨리 준비를 시작을 하셔야 하나라도 덜 놓칠 수 있는 상황이 생긴다라는 거죠. 네. 어쨌든 준비라는 거는 뭐든지 빠르면 빠를수록 좋지만 병역 특례 가점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는 이미 내년 것도 올해 이제 끝나 있는 이런 것들이 좀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금 만약에 떨어지신 대표님들 같은 경우에는 네네. 뭐 빠르게 준비하면 좋겠지만 네. 최소한의 기간이 있잖아요. 이제 내년 6월에 신청을 하니까 네. 그러면 최소한 언제부터는 준비해야 조금이라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제 입장에서는 네네. 물론 3개월 정도 전에 연락 주셔도 네. 가능성을 높여드릴 수는 있어요.
마스터시니까. 근데 네. 이제 그 해드릴 수 있는 기업이 있고 네. 해드릴 수 없는 기업도 있어요. 그렇죠. 네, 3개월 정도 네. 전에 연락 주시면 그래서 적어도 네. 6개월 6개월. 네, 6개월 이상 여유 기간이 있을 때 여유를 그러니까 의뢰를 주셔야 네. 뭐 좀 선정 가능성을 95%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10월도 거의 다 끝났잖아요. 네. 네, 11월, 12월 이제 앞으로 8개월 남았거든요. 네, 뭐 시간 많지 않습니다. 네. 네, 준비할 수 있는 시간 부족합니다. 그러면 6월 달에 신청을 해야 되니까 최소 6개월 정도라고 하면은 늦어도 내년 1월에는 좀 준비를 시작을 하셔야 예, 이렇게 선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씩 높아진다라는 게 핵심이고요. 그리고 지금 또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성공 확률이 95% 이상이 되시는데 또 커트라인이 계속 줄어든 걸 봤을 때 올해는 전체에서 또 몇 프로가 선정이 안 됐다. 그럼 그 중에서 95%를 성공하신 거잖아요. 네, 이거는 예, 굉장한 네, 능력이고 굉장한 컨설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빠르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도 병역특례하고 연결이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했을 때 우리 재평가를 하게 되면서도 추가 점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우리 지금 CEO에 이 방송을 보시는 대표님들을 위해서 네, 이제 만약에 우리 병역특례에 대해서 상담을 좀 한번 받아보고 싶다. 보통은 네네. 대부분 상담을 하시는 게 상담비가 얼마예요? 뭐 하면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대표님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네. 그러면 저희 COAB 채널을 보고 연락을 주시는 대표님들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어떤 혜택이라든가 네. 네, 그런 것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우선은 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이제 진행을 하시게 된다라는 네네. 부분이 있으시면 우리 본부장님과 네네. 진행을 하시게 됐을 때 뭐 추가 비용 크게 없이 네네. 네, 뭐 실무적인 비용만 네. 네, 그러니까 다른 컨설팅 회사의 네. 비용보다 네. 현저하게 적은 네, 형태로 그렇게 하셔도 돼요? 안 되긴 하는데 아, 우리 본부장님께서 네, 네. 네, 진행하시는 기업은 특별히 그런 혜택을 좀 드리도록 네. 네. 아우,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병역 특례 관련해서 좀 컨설팅을 받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실비들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가점이 조금 부족한 상황에서는 이제 실비가 많이 안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가점이 좀 많이 부족한데 우리 회사가 병역 특례를 하고 싶다. 그러면 실비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최소한의 비용을 선정을 해서 우리 또 조회사님께서 좀 도와주신다라고 하셨으니까 우리 COAB 방송을 보시는 대표님들 그리고 구독자분들인데 병역특례가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병역특례 상담 신청을 남겨주시면 그런 좋은 혜택을 가지고 우리 대표님들께 상담 드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좋은 말씀이고 감사한데 또 특별하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해주실 말씀이 있으시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역특례 컨설팅을 이제 하시는 분들이 네. 솔직히 이게 뭐 어떤 전문 자격증이 있는 영역은 아니기 때문에 네. 진행하시는 분들이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근데 그분들이 이제 계약을 받은 이후에 네. 저한테 문의가 옵니다. 아, 네. 컨설턴트가 네. 대표님 찾아가서 네. 병역특례 해드리겠습니다라고 해서 네네. 뭐 어떤 계약을 하고 네. 그 다음에 자기는 돈을 받아서 또 이제 이사님한테 또 연락을 워낙 또 실비를 좀 많이 안 받고 하시다 보니까 네, 그런 일들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진행하고 있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네. 제가 실무를 다 주관을 합니다. 네. 네. 단톡방을 개설을 해서 담당자분과 우리 실무 담당자와 제가 다 같이 한 방에서 서로 이제 내용을 소통을 하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컨설팅을 의뢰를 하실 때는 이분이 어느 정도 경험을 해봤는지 뭐 그다음에 뭐 직접
본인이 실무를 진행을 좀 하는지. 근데 그렇지 않은 네. 경우가 너무 많아요. 아, 네. 굉장히 안타까운 네, 현실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컨설팅을 맡겼는데도 탈락하시는 거죠.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이게 좀 오래 하셨던 분들, 우리 이사님처럼 네네. 오랫동안 10년 넘게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상황에서도 대처를 할 수가 있고 어떤 것들이 부족한지 빨리빨리 파악을 할 텐데 좀 약간 이제 영업적으로 좀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할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네. 이렇게 진짜 진짜 잘하시는 분들을 좀 알아보시는 것도 굉장히 대표님들 입장에서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사님을 모신 겁니다. 진짜 전문가를 모셔서, 그러니까 제 방송에서도 쭉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이외에는 다른 분들은 잘 안 나오거든요. 네. 나온 적이 없어요. 일단 그게 가장 최초로 네. 이제 출연을 하게 되신 거고, 저 또한 얼굴도 계속 안 보였다가 오늘 인터뷰하면서 이렇게 이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사님과 함께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는 저는 이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법인의 절세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 그렇게 절세를 하면서도 대표님들이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병역 특례 어떻게 하면 좋아요라고 이제 많이들 물어보시기 때문에 네. 또 같이 이렇게 협업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사님께 뭐 병역 특례를 의뢰하시는 대표님들도 계실 거고, 저한테 뭐 절세라든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의뢰하시는 분들도 다 계실 텐데, 만약에 저희 이 방송을 보시고 신청을 하시는 대표님들이 계시다면 따로 어떤 크게 비용이나 이런 거 없이 저희가 일단은 무료로 네. 상담을 좀 도와드리고요. 네네. 우리 이사님의 회원사분들이나 저희 회원사 대표님들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이렇게 무료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사님께서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사님께서 제가 뭐 가점 관련해서 더 많이 물어보고 하나하나 뜯어보고 싶은데 이거는 네, 정말 노하우라서 방송을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가점 관련해서는 따로 이렇게 상담 신청을 남겨주시면 그때 좀 도움 드릴 수 있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병역 특례 내가 왜 떨어졌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음 방송에서는 오늘보다 좀 더 도움되는 말씀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오의 빛의 서진우였습니다.